노원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메타버스 기반 말하기 평가 도구의 실현 가능성 탐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갖는 영어 말하기 평가 도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존 평가 방식과 비교 분석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광주교육대학교의 신동관 교수님 그리고 진주교육대학교의 권석인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왜 메타버스를 말하기 평가 도구로서 사용하고자 했는지 연구의 서론과 또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에서 살펴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말하기 평가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면대면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면대면 평가를 가장 효과가 높은 말하기 평가로 간주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평가자와 피험자 간의 의사소통이 다각화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컴퓨터가 등장하고 나서 비동시적 평가 방식을 차용한 컴퓨터 말하기 기반 평가가 등장하였습니다. Semi-oral proficiency 인터뷰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피험자는 녹음된 평가 문항과 안내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발화를 녹음하고 평가자는 차후에 녹음된 발화를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TOEFL IBT의 스피킹 파트가 있겠습니다. 이 방식은 피험자와 평가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즉각적인 후속 질문이 불가능하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두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익숙할 영상회의 기반 말하기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ELTS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존에 고수하던 면대면 평가를 대체해서 영상회의 기반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영상회의 기반 말하기 평가의 장점은 평가자와 피험자가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면서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회의 기반의 말하기 평가가 면대면과 비교해서 피험자의 정의적 필터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말하기 평가 종류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말하기 평가 도구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를 사용한 말하기 평가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몇 가지 연구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1975년 고든과 베들레이의 맥락 의존적 기억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잠수부 18명을 9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그룹 A는 물 밖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고 다른 그룹 B는 물 안에서 단어를 외우게 한 다음에 두 그룹 모두 물 밖과 물 안에서 1회씩 총 2회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학습 상황과 평가 상황이 동일할 때 평가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의 원인을 맥락 의존적 기억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맥락 의존적 기억을 바탕으로 그랜트 웨는 학습 상황을 소음이 있는 상황과 조용한 상황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두 상황이 동일할 때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동훈 교수님 외에 그 경우에는 학습 상황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화성과 물속으로 제공을 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동일할 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연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평가가 시간적 간격을 두었을 때 더욱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 상황과 평가 상황이 동일할 때 그 기억이 좀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키 외에는 언어교육 상황에서 다양한 실제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사용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그 온라인상에서 사용된 언어들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된 언어와 매우 유사한 것을 이제 보고하였고 따라서 가상현실에서 언어교육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미래 말하기 평가 도구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갖는 가능성을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60명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 4개의 학교에서 표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명씩 세 그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말하기 평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면대면 평가, 두 번째는 줌을 활용한 영상 기반 평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제피토를 활용한 메타버스 기반 평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가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가 교실을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는데요. 사전 대기실, 그다음에 평가실, 사후 대기실 이렇게 평가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고요. 학생들은 사전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평가실로 이동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가 끝난 학생들은 사후 대기실에서 전체 평가가 종료할 때까지 대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평가에 활용된 기기의 사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상 평가 같은 경우는 PC 혹은 태블릿을 활용을 하였고, 메타버스 기반 평가는 태블릿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시에는 두 기기 모두 마이크 기능이 있는 헤드셋 혹은 이어폰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기 앞에 혹은 옆에는 안내지를 비치하였는데요. 그 안내지에는 평가 상황, 그러니까 평가 문제, 그리고 주의사항,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실 그림 한번 보시면 주문 1개 있고 제페토는 2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타를 사용하게 되는데, 남자 아바타, 여자 아바타를 각각 하나 두고 학생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아바타를 스스로 선택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상 기반 평가 도구로는 줌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평가 대상 학교에서 모두 줌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기기 조작 미숙으로 인한 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평가 도구로는 네이버 제트에서 개발한 제페토를 활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3D 아바타와 배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몰입감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바타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알 수 없다는 표현, 혹은 긍정의 뭐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든지, 이제 다양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드라고 불리는 평가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가상현실이 활용 가능했는데요. 또 필요에 맞게 직접 제작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화면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중앙과 우측에 있는 사진이 실제 평가하는 장면의 캡처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페토에는 월드라는 가상현실이 존재하는데요. 이건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 직접 제작이 가능합니다. 사진 좌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월드를 제작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6학년에 길을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만든 이제 월드의 예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학습한 3학년, 4학년, 그리고 5학년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평가 문항 1은 피험자가 외국으로 전학 간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새로운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질문에 답하도록 상황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술하기와 보고하기, 질문하기, 질문에 답하기, 자기소개하기, 안부 묻기의 기능을 평가를 하고자 했고요. 구체적으로 사용된 질문하기 기능의 예시문으로는 3, 4학년에 등장하는 What's your name과 5학년에 등장하는 Where are you from? 이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실험 대상교의 담임 선생님들과 면담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실 영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날씨 묻기를 포함을 하였습니다. 평가 문항 2는 친구를 만나서 점심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만날 때 인사하기, 제안 권유하기, 질문하기, 질문에 답하기 기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을 두었고요. 구체적인 기능문으로는 What time is it now? Let's have lunch. What's your favorite food?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고 각각 4학년, 4학년, 5학년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평가 문항 3은
친구가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할 것을 가정을 해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사과하기, 사과 수용하기, 질문하기, 질문에 답하기, 감사하기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항을 개발했습니다. 사용된 구체적 기능문에는 I'm sorry, whose car is this? How much is it? Thank you가 있습니다. 각각 기능문은 3, 4, 5학년에 해당하는 기능문으로 또 교실 영어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왜 묻고 답했는지 의문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에 결과 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평가 문항 1, 2, 3은 모두 초등 권장 의사소통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실험 참여 집단의 학습 진도와도 차이가 나지 않으며 실제 영어 수업 안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교실 영어의 수준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 맞는 평가 문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본 연구는 그 평가 대상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도구와 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룹 A가 그룹 A, B, C가 각각 20명씩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평가가 1회차, 2회차, 3회차로 평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회차 평가에는 아이템 1, 그러니까 평가 문항 1을 그룹 A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룹 B는 제페토, 그룹 C는 줌으로 평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평가 2회차에는 평가 문항 2를 그룹 A는 줌, 그룹 B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룹 C는 제페토로 평가하였으며 3회차에는 그룹 A는 제페토, 그룹 B는 줌, 그룹 C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균형화를 통해서 평가 문항의 난이도 차이를 해결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평가가 완료된 뒤에는 사후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후 설문 항목으로는 평가에 대한 인상이나 선호도, 또 장단점을 질문을 하였고 메타버스 기반 평가의 경우에는 이전에 메타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이와 평가 결과의 상관관계를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평가는, 그러니까 채점은 평가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평가는 녹음 혹은 녹화 후에 전사를 하였고 2명의 평가자가 각각 평가한 다음 이제 평균을 내었습니다. 통계는 이제 전체 점수, overall, 그리고 평가 하위 항목에 대한 점수를 각각 산출을 했는데요. 평가 방법이 이 3가지이기 때문에 면대면, 화상, 메타버스 3가지이기 때문에 분산 분석을 통해서 양적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루브릭입니다. 말하기 평가 루브릭에는 신원 교수님이 왜 그 연구자분들이 1912년에 개발한 단위학교 보급형 말하기 채점 기준표를 사용하였는데요. 위쪽 항목에 보시면 과제 완성, 발음, 언어 사용, 유창성 4가지로 되어 있고 각각이 이렇게 5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결과 3가지 평가 방식의 반복 척도를 계산을 했을 때 P값이 0.001 미만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에 본페런이 사후 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P값이 0.01 미만으로 메타버스 평가가 다른 두 평가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면대면과 줌의 평가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의 각 하위 항목 점수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과제 완성과 발음 항목에서는 메타버스와 다른 두 평가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어 사용 측면에서는 3평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유창성 측면에서는 메타버스와 영상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다른 평가 방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 평가자이자 또 교사로서 느꼈던 점은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가 학생들이 학습한 목적어 이상의 표현을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느껴졌고요. 또한 발음에 있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이 정적 필터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부담이 덜어져서 좀 더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태도가
좀 발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서 또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후 설문 항목에는 이전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 여부하고 상관없이 총괄 점수 및 하위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평가 점수에, 그러니까 메타버스 평가 점수가 더 높은 이유가 학생들이 메타버스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다. 즉 사전 경험이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피험자들의 답변을 녹음, 녹화,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경향성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평가와 영상평가에서, 그러니까 면대면 평가와 영상평가에서 몇몇 피험자들이 현재 평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평가 상황에 몰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평가 환경에서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피험자들이 그 평가 전에 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고 또 앞에 붙여진 안내지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받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말 따라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현재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따라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실치 않아 하는 모습이 여러 보였습니다. 특히 면대면에서는 그 선생님을 평가 속 친구로 인지하지 못하고 뭐 인사를 했을 때 어미에 티처를 붙이는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요. 그 말하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도 안내지에 분명히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자동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 상황에 몰입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이 평가 상황이 상정한 대화 맥락에 제대로 위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발화들을 모아서 unsituated communication이라고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반면에 그 메타버스 평가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unsituated communication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을 선생님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점수가 낮았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한국말로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It's red car, 아니면 It's sports car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관련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대화 맥락과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총괄 점수를 보았을 때 그 메타버스 점수가 다른 두 평가에 비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평가 하위 항목에서는 이제 과제 완료, 발음에서 메타버스와 다른 평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요. 메타버스 사전 경험과 점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곳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를 이제 바탕으로 메타버스 기반 말하기 평가가 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다른 여타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문제가 항상 나타났습니다. 이 평가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사전 리허설을 하고 또 바로 전까지도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테스트할 때는 뭐 멈춘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좀 나타났습니다. 또한 물리적 제약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교실 3곳을 사용을 해야 했고 또 감독관과 평가자가 이제 2명으로 최소 2명은 필요했었고요. 또 평가 자체의 시간도 면대면 평가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게 실험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그 이유의 한 부분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 물리적인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면대면 평가가 더 간편한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한 말하기 평가가 저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Unsituated Communication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하지 못했던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과 평가의 일체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가까워져 올수록 학습 상황 또한 또 메타버스와 가까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메타버스를 통해서 학습과 평가를 하게 된다면 학습 상황과 평가 상황을 일치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삶과 학습 그리고 평가를 일치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될 때 평생교육의 평가 도구로서 잠재가치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우만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바우만은 현 시대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고형화될 수 없이 쉼없이 흐르는 액체 시대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또 피터 그디어 교수의 말을 빌린다면은 시대가 물과 같이 쉼없이 흐를 때 만약 현재에 갇혀 있다면 현재는 금방 또 지나간 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젝트 벌텍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메타는 메타버스 기반 몰입형 학습 프로젝트를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의 한계를 넘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볼 때 메타버스 플랫폼이 학습자에게 주는 몰입도의 가능성은 말하기 평가 도구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한 연구인데 발표를 제가 하게 돼가지고 이게 잘 전달을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